제3절에서는 린 스타트업의 등장 배경과 린 스타트업 사이클 그리고 린 스타트업 사이클에서 개발된 방법 등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샌프란시스코는 1848년경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이제 금강이 발견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그 일확천금의 꿈을 안고 몰려든 지역이죠. 이것을 이제 골드러시 1849라고 합니다. 이러한 와중에 형성된 도시가 바로 샌프란시스코입니다. 그리고 이 샌프란시스코 아래에 보면은 산호제라고 보통 이제 근데 샌호제 지역은 이제 1930년대까지 주로 가수원과 농장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러던 중에 이제 1940년대에 오면서 항공과 방위 산업체가 들어서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1970년대에 반도체와 미니컴 업체가 이제 번창하면서 실리콘밸리라는 별명을 이제 얻게 되죠. 그래서 이 실리콘밸리는 이제 새로운 개발 프로세스인 린 스타트업 방법론이 이제 태동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런 린 스타트업을 이해하려면 먼저 어떤 실리콘밸리의 사회적 환경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제 실리콘밸리는 사실상 어떤 1960년대 반전 데모 히피 정신의 자유로움이 여전히 살아있는 곳이에요. 예. 그리고 인종차별도 상대적으로 적어서 다양한 국가의 우수한 두뇌가 모여든 곳이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실리콘밸리는 1980년대에는 이제 마이크로 컴퓨터, 90년대는 인터넷, 또 2000년대 이후에는 소셜 미디어, 또 모바일, 바이오, 환경 기술의 그 벤처 기업이 번창한 지역으로 그 미국 스타트업 창업자본의 30% 이상이 투자되고 있는 곳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러한 것이 어떤 자본이 몰리는 현상을 우리가 이제 제2의 골드러시에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사실상 그 스탠포드 대학이 조성한 그 산학연 생태계가 꾸준히 혁신 에너지를 공급하고 있고 미국 동부 지역과 구별되는 개방적이고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갖고 있는 혁신 생태계가 마련되어 있는 지역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이 높은 도시로 평가받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1990년대 중반 이후에 식스 시그마 품질 경영은 미국 제조업체의 경영 성과 향상을 위한 망병통치약처럼 확산되었지만 미국 제조업체의 어떤 품질 수준이 일본을 훨씬 앞질렀다는 증거는 이렇게 발견되지 못했죠. 그래서 오히려 식스 시그마 개념을 만든 모토로라가 2011년 구글에 합병되었죠. 또 기업이 아주 좋은 품질의 제품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팔리지 않는 제품이라면 사업의 본질을 놓친 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장 없는 제품이 회사의 성장을 보장하지 않으며 이러한 것이 이제 실리콘밸리 창업자들은 이러한 각성으로 해서 어떤 린 스타트업 개발 사이클을 이제 고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린 스타트업 사이클이 뭔지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이 품질 비용을 최대한 낮추려면 우리가 초기 설계 단계부터 불량 발생 가능성을 제거하고 또 설계 변경을 필요로 하지 않는 그런 제품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바로 식스 시그마 정신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초기부터 빠른 시간 안에 팔리는 제품, 이걸 잘 기획하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린 스타트업의 정신입니다. 잘 팔리는 상품 디자인 역시 전형적인 품질 경영의 범주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에 없던 혁신적인 제품의 경우 소비자가 쉽게 상상하거나 평가할 수 없죠. 이제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한편 최근의 모바일 앱들은 인터넷을 통해 하루에도 몇 번씩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하고 고객도 이에 관대합니다. 다시 말해서 기능 변경의 환경이 아주 자유롭기 때문에 저렴한 비용으로 시장 테스트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렇다 하더라도 고객이 무료로 사용하다가
기꺼이 돈을 지불할 중독성이 있는 제품 또는 서비스인지 검증하는 것은 이 스타트업 기업의 중요한 그 큰 도전이 아닐 수 없죠. 따라서 스타트업 기업들은 이런 가치 가설과 성장 가설을 증명하는 과정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어요. 스타트업 사업은. 여기서 이제 가치 가설이라는 것은 뭐냐? 즉 자사 제품 또는 서비스의 고객이 반드시 있다는 가설이죠. 또 성장 가설은 뭐냐? 그 고객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가설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가치 가설과 성장 가설이 모두 증명되면 그 기업은 스타트업이라는 딱지를 떼고 고성장을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스타트업 기업 100개 기업 중 10년 후에는 살아남는 기업이 많아봐야 5개 이내라는 것이 이제 많은 연구에서 실증되고 있죠. 그래서 살아남는 기업들은 자사의 비즈니스 모델에 관한 가치 가설과 성장 가설을 증명하고 그 성장한 살아남은 그 5%만이 이제 스타트업이 되는 거죠. 그래서 비즈니스 세계에서는 가치 가설과 성장 가설을 가장 위험한 가설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실패 확률이 95%가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러한 가설 증명 사이클을 실리콘밸리에서는 린 스타트업 사이클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 전형적인 제조업체들의 경우는 순차적인 R&D를 통해서 완제품을 만들고 나서야 그에 대한 고객의 반응을 확인할 수가 있죠. 이러한 사이클을 우리가 연속 개발 사이클 또는 폭포수용 사이클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한번 흐르기 시작하면 피드백 없이 공정이 쭉 흘러가는 그러한 사이클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동차 산업의 경우는 기획하고 디자인하고 상세 설계하고 시제품 제작하는데 거의 한 3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접근은 R&D를 위한 모든 비용을 투입한 후에 그 후에 3년 후에 제품의 성패가 확인된다는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제품 개발 비용이 막대한 산업에서는 이런 잘못된 제품 개발로 해서 회사의 생존이 위태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설계 방법이 이제 프로세스를 중첩 진행하는 동시공학 방법인 거죠. 그렇지만 이러한 동시공학도 역시 R&D 사이클을 단축시키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 개발된 제품에 대한 시장 확인은 결국 시장에 그 제품이 출시된 이후에야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실리콘밸리의 스타트업 기업들은 이러한 전형적인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감내할 자금이라든가 인력이라든가 시간이 부족한 신생 기업들이 태반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업들은 폭포수 모델과 같은 개발 사이클을 따라하는 것은 무모하고 비효율적인 거죠. 그래서 이러한 대안으로서 대두된 것이 바로 린 스타트업 사이클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생산 방식은 어떤 도요타에서 나온 그 개념이지만 어떤 이 스타트업 생태계에서는 산출물을 의미하는 아이디어 프로덕트 데이터 이런 IPD와 또 이러한 산출물을 만드는 과정 Build, Measure, Learn을 혼합한 사이클로 이제 설명되죠. 그래서 BML 사이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실리콘밸리 린 스타트업 사이클은 주로 이 BML 사이클로 이제 설명하게 되는 거죠. 사실 이제 린 스타트업 사이클은 그 실리콘밸리에서 그 린 사이클을 전도한 에릭 리스라는 사람이 도요타의 린 프로세스와 또 스티브 블랭크, 클레이턴 크리스텐슨 등 여러 경영학자 이론을 합해서 이러한 린 스타트업 사이클 모델을 제안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도요타의 린 프로세스와 이 린 스타트업 개발 프로세스는 약간의 차이점이 있죠. 그래서 이런 도요타의 린 사이클에 비해서 이 실리콘밸리 린 스타트업 사이클이 갖는 특징을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재무제표나 어떤 품질에 관한 성과지표가 아니라 가설 검증, 아까 가치가설과 뭐 성장가설 이런 것들을 학습하는 것이 이제 목적이고, 또 완제품, 완제품보다는 최소 사양 제품, 아주 가장 기본적인 기능만을 제공하는 그런 제품들을 만들어서 이 효과적이라면 뭐 종이 모갑도 아까 앞에 사진에 있었지만요, 설명을 안 했지만 이런 모갑 시제품 이런 것도 최소 사양 제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제품에 대한 개념을 빠르게 최소 사양 제품화하는 작업을 통해서 신속한 시제품화, 그래서 Rapid Prototyping이라는 이 기술이 이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시장 조사에 시간을 많이 들이지 않고 그냥 바로 현장에서 고객의 반응을 직접 확인하는 접근 방법이 될 수 있고요. 또 고객의 반응을 빨리 검증하고 반응이 없으면 신속히 방향을 전환하는, 그래서 이런 방향 전환 모델로서 전통적인 비즈니스와 린 개발 사이클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죠. 또 사이클은 최대한 짧은 시간에 여러 번 돌리는 것이 이제 중요한 특징을 갖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 사이클이 일주일 이내, 또 길게는 3개월을 넘지 않는 그런 아주 짧은 타임을 갖는다는 겁니다. 또 A/B 테스트와 같은 복수의 대안을 비교하면서 대안별 고객 전환 비율을 모니터링하는 특징을 갖고 있고요. 또 제품 출시 이전부터 고객의 사전 계약을 도모하고 최소 사양 제품의 완성도를 지속적으로 올려가는 그런 방법을 취하는 것이 바로 린 스타트업 사이클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이제 린 스타트업 사이클에서 개발된 방법으로서 이 전통적인 그 QC 방법론에 새로이 그 개발된 방법을 또 제안하기도 했죠.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링을 A4 용지 한 장으로 설계하는 린 캔버스가 이게 바로 이제 이게 린 캔버스가 되죠. 또 이보다 앞에서 이제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라는 게 이제 있는데, 이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는 알렉산더 오스터왈드라는 사람이 주도했고요. 또 린 캔버스는 아시마우리아가 개선해서 이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를 개선해서 만든 그런 방법론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우리 밸류 엔지니어링이라는 책에는 설명이 안 나왔지만 가치공학이라는 용어로 해서 이 방법론이 실제로 현업에서 많이 적용돼서 활용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경영 컨설턴트들도 이러한 린 캔버스를 이용해서 어떤 컨설팅을 하는 그런 도구로 활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는 어떤 포괄적 개념 설계에 최적화를 두었지만, 이제 후자는 이제 고객 요건을 맞춘 솔루션 설계에 최적화되어 있는 그런 방법론이 되겠습니다.